NBA 온에어 1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 오늘 나 에어에어 안 해도 아이고. 목소리가 크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왜 크지? 오늘 개초 발렸는데? 정말 오늘 말 그대로 개초 발렸는데? 일부러 안 들릴까봐 좀 올려드렸습니다. DJ 장님과 함께. 오늘 네 분 다 모였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학도님은 안 계시고 일부러 저러는 건데? 일부러 견제고 던져줘야지. 호준이님 안녕하세요, 호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돌아오신 가혜님. 네,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컴백했습니다. 몸 좀 괜찮으신가요? 네, 다 났습니다. 컴백하신 타이밍이 소름 끼치네. 오늘 집에서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오늘 방송을 아니 시작했습니다. 살이 좀 빠졌어요? 네, 그렇죠. 네, 힘들었습니다. 살이 아주.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네. 2주 만에 뵈니까 진짜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사실 되게 오고 싶었는데 뭐 이래저래 제가 바쁘고 또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방송을 못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이제 안 빠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20년은 알았는데 링겔 맞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잘 안 아픈데 요즘에 좀 갑자기 그래가지고 늙었다는 거죠. 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제가 좀 슬펐던 거는 방송을 2주를 다 들었는데 공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서 이게 조금 제가 좀 역할이 작은 게 아닌가 해서. 근데 오늘 또 이래가지고 역할을 더 크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제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가연입니다. 네, 몸이 나오셨더니 마음이 다치셨네요. 그렇죠. 네. 야지를 은근히 주는데 시작부터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소개 시작은 스미스팡님. 그쵸? 스미스팡님의 댓글을 모두 모아서 모아. 모아서. 이거 너무 아재 개그인가? 주병지 잘 지내시네. 첫 번째 댓글은 워싱턴전에서 버틀러와 웨이드 없이도 기대 이상의 박빙 경기를 펼친 시카고 불스 론도가 복귀한 경기였죠. 네. 두 번째 댓글은 뉴욕과의 경기에서 노아와 로즈는 시카고만 만나면 완전히 날라다닌다고 슬퍼하시는. 그렇죠. 갔다 왔잖아요. 네. 시카고. 버틀러가 이 경기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은 뉴올리언스와 경기에서 버틀러가 복귀해서 3연패를 탈출하셨다. 웨이드가 웨이드 사건도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 형은 그리고 네 번째 댓글은 맥더마시. 네. 요즘 미쳤죠? 네. Give me the hot sauce 모드. 그게 그거잖아요. 해달자가 하는 거. Give me the hot sauce. 요새 재연 전문으로. 근데 다시 제가 들어볼 때 네. 케이스마 이거 되게 뜯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그래서 저희는 즐겁습니다. 방송할 때. 네. 이 스미스팡님의 댓글을 보면은 한 주간 시카고가 어떠했는지 그렇죠. 한눈에 모아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무엇보다 시카고는 론도가 좀 정신을 큰 형으로서 나름 큰 형 중 한 명으로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로테이션에 근데도 아직 복귀했죠. 벤치에 있죠. 벤치에 있죠. 근데 그 본인의 인터뷰도 그렇고 그 미래의 홀 오브 페임 이제 3명이랑 사실 지금도 뛰는 것 자체가 뭐 그 전에 커즌도 있었지만 굉장히 뭐 기분 좋고 본인이 좀 정신을 좀 요즘에 다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뭐 않을까. 네. 약간 버텨봤자 진짜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이. 네. 좀 웃겼던 게 최근에 라전론도 버블헤드 데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못 나왔어요. 라전 런도의 버블헤드 데이인데 벤치. 그래서 고개를 까딱까딱. 아쉬웠겠네요. 네. 네. 스미스팡님의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멜로 별별별님. 나름 J.S. 스미스팡님이죠. 그렇죠. 요새 지분을 좀 늘리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나름 흥미로운 서부 꼴찌 빅매치에서 미네소타가 댈러스를 이겼다고. 엄청난 활약의 칼타운스와 해병대를 보내고 싶은 위긴스까지. 다채로운 매력이 있죠. 그 다음 댓글에서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NBA 관련 정보 소스가 되는 방송을 소개해 주셔서 내용이 정말 신선하고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특히 인사이드 스토프는 가끔 보시곤 하셨는데 짧은 영어로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방송에서 추천된 방송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냐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름 끼치게 좋은 방송 항상 감사드린다고. 저도 그 지난 방송은 청취자 입장에서 들었었는데 네. 제가 사실 너무 르브론 팬이다 보니까 사실 스타터스를 좀 안 보는 편이었어요. 아. 그저 좀 싫어하죠 스타터스. 조금 왜냐면 이제 엄청나게 조롱을 또 당했던 시절에 또 굉장히 또 그래서 근데 제가 저번 방송 듣고 저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흥미로웠던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챙겨주겠고 식구들끼리 아주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보 전달 네 좋았습니다. 아주. 네. 분명히 영어 공부도 되시고. 네, 근데 실제로 진짜 내용 그렇죠. 재밌고. 네. 네. 한 분이 뭐 호주 분 아닌가요? 그 네. 발음 자체가 맞습니다. 스타투스 네. 같은 경우에 네네. 그죠. 다음 댓글은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 올스타 투표를 하셨는데 웨스트브룩과 CP3를 네. 보셨는데 CP3가 오늘 부상당이죠. 오늘 손가락 근데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손가락이 엄자로 좀 예측이 되는데 음. 아무래도 조금 손가락 그게 딱 쥐고 나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만지면서 근데 또 오늘 좀 나갈 때 빡침이 보이더라고요.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부상이 좀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근데 선수들 본인 알잖아요. 그렇죠. 다쳤을 때 그 네. 어느 정도의 강도를 그 더 큰 그 눈망울에서 눈물이 또 진짜 십몇 년째 보는데 좀 그리핀이 이제 돌아올 때 되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지금 러닝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벤치에 지금 네, 판타지 팀 벤치에 지금 한 4주 넘게 좀 모시고 있는데 그렇죠. 네, 빨리 돌아오셔야죠. 네. 버리셔도 됩니다. 지금 버리면 더 이상 갈 버린다면 데가 제가 없어요. 지금. 감사히 제가 좀 급해요. 하이네드 그 AD와 블랙 그리핀, 마크 가솔을 이제 서부에서 뽑으셨고 네. 동부에서는 아이자 토마스, 카이리 어빙, 안테토쿤보, 지미 버틀러,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네. 뽑으셨습니다. 올스타 2차 투표 집계 현황이 나왔는데 1차와 뭐 크게 변화는 없이 그렇죠. 네. 네. 파출리아가 더 많은 표를 받았네요. 네. 지금 NBA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파출리아법이라 해서 막 이래 예, 미디어와 이제 선수들까지 해서 최근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제 공중파에서. 맞아요. 네, ESPN에서 그랬었죠. 미셸 비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공개적으로 그 이제 조지아 왕국에 대해서 불만감을 약간 니네 제정신이냐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커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장난 막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맵 버너가 스퍼스 공식 홈페이지에 스퍼스 TV 네. 분석가로 네네. 합류했다고. 네네. 영수님 말씀대로 진짜 입담이 좋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저희 주인장님 말씀하셨던 어깨슛 그렇죠. 네. 직접 보셨는데. 지난번 소개해 주셨죠. 이플레이스로. 황진이 슛이라고. 원래 황진이 슛. 원래 이 친구 슛을 원래 투척기라 그랬었어요. 네, 밖에서 약간 얼굴도 약간 얼굴도 붉은스름하고 머리도 좀 빨갛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이렇게 뭐랄까 약간 옛날에 그 편집해 주세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장염 증세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2년 만에 그 공백 기간이 있었네요, 확실히. 그렇죠. 2주간의 공백. 2주간에. 네, 2년 만. 그 사람은 2주 만입니다. 네. 아우 제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스판 소재님. 좋네요. 아니 댓글이 참.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판 소재는? 정말 생뚱맞긴 한데 좀. 네. 메터리얼이 스판이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런 스판을 좋아하시나요? 조금 늘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2008년도부터 느바에 빠져서 13년도까지 하루하루를 느바 책도 보고 다큐도 보고 경기도 보며 오. 와. 느바로 허비하다가 일이 바빠져서 요새 다시 느바를 챙겨보려는데 안 챙겨본 3년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왔더군요. 그렇죠. 2주 만에도 많은 변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재작년부터 방송을 시작하여서 시즌 1부터 듣게 된 올랜도 팬이시라. 오, 새로운 팬입니다. 올랜도 팬. 네. 신선하네요. 매력 있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도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느바를 보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로이 혼자 느바를 챙겨보다가 이렇게 팟빵에서 재밌게 해주시니 구독까지 누르셨다. 감사합니다. 마침 글 쓰는 도중에 핫하게 올라온 커즌스 탈모 뉴스가 올라왔네요. 탈모는 많이 되죠? 잘하는 선수는 항상 탈모가 문제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죠. 어떤 선수도 수염만 있죠. 이 오늘- 댓글의 묘미는 마지막에 물결이죠. 보내요. 보내요. 누구요? 누구를 찍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꾸 빠져요. 이렇게. 뭐 심으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심어도 티가 나면 이제 그거 문제긴 한데.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보니까 그 커즌스가 최근에 2억 달러에 상당하는 킹스와의 맥스 계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뭐 그건 뭐 킹스가 이제 킹스도 커즌스를 약간 야 독일은 성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들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음. 사크라멘토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경기장까지 새로 옮기면서 이제 뭔가 스타 파워를 동원을 해서 뭔가 팬들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커즌스를 버리게 되면은 누군가요 이제 남은 뭐 데런 컬리슨처럼 메인 스타를 올릴 수 없잖아요. 루디게이가 있죠. 드디어 나옵니다. 걔는 어차피 공개적으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커즌스를 잡아야 된다는 설이 좀 이렇게 좀 요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코즌스 루머가 많아요. 자기 로스트로 뽑아주면 R&B 앨범은 되겠다는 개 같은 소리를 했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인터뷰 중에 하나가 커즌즈가 이제 어쨌든 세크라멘토에 좀 로열티를 드러내면서 네. 어쨌든 자기 이제 본인은 뭐 재계약에 대한 희망을 좀 비춘 것 같은데 제가 그 인터뷰 봤을 때는 뉘앙스는 약간 그냥 이제 별로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좀 눈빛이었어요. 지금 가뜩이나 좋은 상황도 아닌데 뭐 어느 팀에 관심 있다 얘기하다 또 계속 핫 이슈가 되니까 뭐 우선은 지금 있는 팀에 좀 다 잘하겠다 그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팀에 대한 로열티보단 감독에 대한 로열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 첫 댓글이라서 다 읽어드렸습니다. 예. 스파크님 웰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랜도 팬. 다음 댓글은 위긴스와 친구들님. 농구와 재발매 소식. 르브론의 첫 시그니처 바스켓볼 슈즈. 이게 바슈라고 이제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나이키 줌 제너레이션 레트로 퍼스트 게임. 네. 그렇죠. 화려하네요 이름이. 그냥 전투화 같죠? 이게 기억나는 게 처음에 전투화 나왔을 때 같죠? 그 디자인은 그래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단정하면서 좀 깔끔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좀 나름 매니아들이 많았던 거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르브론 제임스가 데뷔하는 첫 해에 시그니처 신발이 나왔는데 그 신발의 데뷔 전이 세크라멘토 그 원정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 경기는 물론 졌는데 이번에도 세크라멘토 원정 경기 때 이제 의미 있게 발매해서 뭐 경기도 이기고 뭐 기분 좋게 그리고 이제 선수들한테 그걸 다 나눠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형으로서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사크라멘토랑 지금의 사크라멘토랑 많이 다르네요. 그때 클리브랜드 지금 클리브랜드 달라요. 많이 다르네요. 네, 그때 막 리키 데이비스 있을 텐데. 네. 그 소식과 더불어서 르브론이 올타임 통산 어시스트 1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왜 본인이 감사해요? 내가 왜 감사하지?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것 같은데. 네. 포틀랜드전이었죠. 네. 12일에 있었던 포틀랜드전에서 팀 하더웨이를 제치고 대단하네요, 15위로 팀 올라왔는데 하더웨이를. 이제 14위가 테리 포터. 그렇죠. 예전에 포틀랜드의 3점 슈터였어. 네, 몇 개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뭐 계속 기록을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올 시즌에 좀 기록이 많이 깨져서 보는 제 팬들 입장에서는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뭐 3만 점 이상의 7,000을 달성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지금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넘어서 기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눈총을 엄청 줘. 더 말했다간 거의 침 뱉으려고 그래요. 내가 바로 오늘은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6턴 오버 젠장. 아씨. 플라피 가라. 네, 바스켓볼 슈즈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네. 폴 조지가 시그니처 슈즈 PG1을 그렇죠. 런던에서 열린 덴버전에서 첫 선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근데 심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반응이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약간 좀 단순하다, 별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괜찮은 신발 같아요. 러닝화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일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신발 바닥에 네. 뭐 밑창이라 해야 되나 깔판이라고 해야 되나 깔판 밑창. 밑창에 이제 폴조지 얼굴이 있다 보니까 그쵸. 신을 때마다 얼굴을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묘한 이제 기분이 든다는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네, 그렇죠.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참 겸손해요. 이 선수가 참 겸손해. 본인이 디자인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깜빡한 거지. 본인의 얼굴을 밑창에 이제 제 생각에는 어딘가에 신발 넣긴 넣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돼서 밑창에 넣어요. 나이키 디자인에서 넣지 말라고요. 그럴 수 있는 확률 꽤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중코비 시리즈랑 좀 비슷하다 느낌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제가 폴 조지 팬이라서 이 신발에도 좀 이제 알아봤는데 가격은 110불, 그러니까 좀 저렴한 좋죠. 가격으로 나올 네네. 것 같고. 얼굴이 바뀌어 있어서. 발매일은 아직 미정이고요. 전 르브론의 좀 불만 중에 하나가 르브론 신발이 비쌌는데 사실 듀란트랑 그 네. 폴 조지 시그니처는 어빙도 그렇고 좀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나와서 참 좋은 추세인 것 같아요. 폴 조지도. 네. 그다음에 이 신발의 특징은 폴 조지의 취미가 낚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낚시에서 이제 낚시로 팀워크도 다지고 했죠. 네, 그래서 거기 찌에서 영감을 받은 신발끈 잠금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진짜 디자인이 의외네. 생선 비늘 모양. 이게 너무 웃겨서. 그러면 일본에서 발매를 하면 스시랑 같이 바닥에다가 약간 초밥 같아요. 이렇게 네. 신발 아래로 밥 깔고 느낌 폴대로 덮어주고 그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져야죠. 일단 신발이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살
의사가 있습니다. 어. 아, 저는 뭐 표조지는 뭐 판타지 1등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자유님이 그 듀란트 신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멋있었는데. KD 8 엘리트. 그랬던 거예요. 그 좀 네. 길게 나온 거 밟고. 네. 네. 저 정말 잘 신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두. 저랑 주인장님이 큰 공헌을 했죠. 일야소바 이스키바 이래. 저 신발에 내가 봤을 때 대략 한 그 가죽 전체는 네. 제가 사지 않았나 그죠? 네. 그렇지 중 쪽은 제가 산 거예요. 잘 신으시길. 네. 다음 댓글은 바진가 송가님. 네. 승부에는 절대가 없기에 더 재미있는 느바. 약팀들이 강팀을 잡는 언더독들의 설전을 응원하신다고. 그 이제 보면은 필라델피아나 그다음에 피닉스, 미네소타 이런 팀들이 이제 강팀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거든요. 아 지난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응원하셨고, 뭐 골스와 클브리 2차전을 앞두고 뭐 그 르브론이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네. 경기 전까지는. 네. 왜냐면은 늘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좀 경솔한 발언들이었는데 이번에 인터뷰는 사실은 언더독으로서 4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한다 이런 느낌으로 네. 라이벌이 아니라 저 팀은 베스트 팀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사실 리스펙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시 부셔주겠다 도전하겠다 이렇게 팬들은 받아들였거든요. 자기가 부서졌죠. 그랬다가 예, 완전히 가루가 됐죠. 네. 왜 그런 인터뷰를 했을까? 물론 이해는 되는데 네. 본인의 커리어 내내 이제 라이벌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또 이슈 됐는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벌리가 형성이 되려면은 뭔가 높은 무대에서 서로 맞대결을 했을 때 서로 승패를 주고받았을 때 그렇죠. 그때 라이벌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3P 시절 샤킬 그렇죠. 오닐이 사크라멘토 라이벌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그렇죠. 이겼거든요. 그렇죠. 뭔가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사실 클리블랜드와 골든스테이트는 이거보다 더 지금 좋은 라이벌 그렇죠. 시나리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승전에서 말 그대로 한 번씩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다른 컨퍼런스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규 시즌에 두 번밖에 못 보긴 하지만 어차피 이번 시즌 결승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여기 제 장을 걸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고수 선수 답했죠? 아니다. 라이벌리다. 드레이먼 그린이 또 이제 드레이먼 그린이 신경질적으로. 답변했죠. 네. 뭔 소리냐? 라이벌이다. 라이벌이다. 와라. 들어와라. 아. 부셔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조금 뭐랄까 좀 자신감이 이제 결과가 지고 나니까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였던 인터뷰 아니었나 막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골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 팀인 이유와 또 뭐 그 오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했던 게 우리 팀의 그동안 그 뭐 부상자들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 예견된 패배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팬으로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 저는 여기서 좀 반대인 게 르브론 제임스가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뭐 인정하기 싫어도 세계 최고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네. 현존하는 제가 봤을 때 제 의지는 이거 제 가설은 이건 거죠. 너네가 짱이고 넌 최고인데 최고 라이벌도 아니고 하지만 나는 커리어상 라이벌 없었고 오늘 내가 이긴 다음에 라이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더 확실하게. 너네 그쵸. 네. 너넨 베스트 팀 나는 킹. 근데 나 가루. 막 이렇게. 망했어. 발행이 찢어지고 망했어. 막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오늘 마음이 아파요. 이따가 네. 못 하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자폭하니까 이게 뭐냐 미리 이제 맞불을 놔서 미리 이제 예. 르브론 인터뷰 같은 거죠. 지금. 못 하겠네 너. 네. 아우 즐거워. 골스와 클브의 얘기는 잠시 후에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엄마 드로자님. 포스트업을 할 때 해설자가 백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백다운이 무슨 의미인가요? 포스트업이죠? 네, 그렇죠. 포스트업은 이제 다른 말로 백다운을 네, 하고요. 같은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이라는 게 이제 선수의 보통 등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운이라는 건 이제 로우 포스트에 이제 골밑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과정 등을 자체를 쥐고. 백다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단순히 포스트뿐만 아니라 그 이제 백다운을 하는 도중에 이제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이제 들어가는 그 무브 자체를 이제 백다운으로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골밑으로 접근하는 행태죠. 네. 드리블 치면서 네. 등 지고. 그 다음에 실린더를 지킨다는 표현은 그 실린더가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농구 그 림을 보시면 원통으로 네. 이렇게 가상의 그 기둥을 위로 세워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 림 그 위쪽을 지킨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정확한 설명을 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실린더를 뭐냐면 어느 조이냐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링하고 그 위쪽에서 그러니까 골텐딩이 벌어질 수 있는 그쵸. 이쪽 그 가상의 원통 가상의 원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 기둥을 네. 세워놨을 네. 때 네. 거기인 것 같아요. 골대 위로 가상의 원통을 세웠을 때 그렇죠. 그걸 그렇죠. 실린더라고. 그렇죠. 그 위를 지키는 거. 네. 네. 실린더 지킨다고. 엄마 드로자님 참 질문이 많으세요.
네. 좋습니다. 궁금한 좋은 거죠.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해하던 것도 많이 궁금해져. 그래서 본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드로잔 싫어. 이번에 갖고 싶다고. 예, 판타지는 다르니까요. 그렇죠. 가야님은 많이 나오셨는지 좀 걱정도 해주셨네요. 네, 몸은 났습니다. 네. 네. 마음이 이제 정신이 뇌가 갔습니다. 뇌가. 네.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 안녕하세요. 직관을 몇 번 다녀온 후 직관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이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네. TV로 봐도 채우지 않는 2%가 있다고 하시면서 분명 존재하죠. 2월 달에 미국 출장은 본인이 갈 차례가 아닌데도 후배의 술 먹이고 겨우 바꿔서 2월 14일 댈러스 직관을 다시 갑니다. 부럽습니다. 일단 석유산업군에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갈 수 있죠. 댈러스 가면 꼭 직관 가셔야 되는 게 농구 말고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꼭 직관을 가야 돼요. 댈러스 카우보이즈 경기를 가던가 그러면. 아니 원래 그 호수이님은 농구 외엔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도시든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찾아보니까 2월 14일이 댈러스와 보스턴전이더라고요. 네. 좋네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쓸 비자금을 다 쓰는 것 같다고. 그 다음에 2월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부산에서 열리는 KBL 올스타전도 예매합니다. 네, 김선영이 얼마나 핫한지 한번 보고 핫하죠. 싶겠다고. 김선영. 그리고 팀을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까? 미네소타인가요? 브루클린은 희망 고문조차 없을 것 같아 페니의 열혈 팬으로 그 향기를 살아있는 올랜도 매직을 이제 미친 듯이 응원하시고 오늘 올랜도 특집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격한 거 좋아합니다. 와이프도 아이들과 비상금으로 디즈니 간다는 조건으로 직관도 허락을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박수가 돼.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와이프하고 아이들 올랜도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 에반 포니 아니죠. 잘생겼습니다. 에이. 잘생겼습니다. 올랜도 하면 이분이죠. 전주 박 이분이죠. 요즘에 박하영 핫합니다. 박하영 핫하죠 요즘에.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래는 간판 스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대요. 집에서. 그래도 다음 달이면 감독이라는 소리가 있죠. 아니야 그래도 다음 달이면 그 유니폼을 입고 또 마스코트 띄워놓는 애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에런 거든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그래서- 반짝이죠. 네, 네. 그래서- 나는 2년 전쯤에는 그래도 부체비치가 이제 좀 간판 스타 되나 했는데 수비를 아닌 것 못 같아요. 해갖고. 그렇죠. 네. 네. 다음 댓글은 제플리카워님. 느바 팟캐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팟캐. 전주 것도 복습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가 안 나오면 훨씬 좋아하실 분인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과도한 클불 얘기로 짜증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의 유쾌한 입담에 중독되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거에 한번 저희를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었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하게도. 네. 제플리카님은 이제 골수 팬이시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오늘의 제 기분을 느끼니까. 다음 댓글부터는 이제 골스와 클불의 2차전을 보시고 감상평들을 네. 달아주셨는데 짧게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불꽃남자 어빙님께서는 무기력한 클불의 패배. 기억나는 건 그린이 르브론에게 크로스라인 건 거밖에 없으시다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밑에는 토크박스 가네님이 할 말 없는 경기였다. 그렇죠. 경기력은 둘째치고 경기 임하는 자세가 호주님이 강조하시는 빡침에 격이 달랐던 것 같다. 핵박친 거죠. 네. 마포대교원 문호전자님은 오늘도 가야님 결장하셨다. 오늘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챙겨주시네요. 네. 인절이었죠? 멘탈이 같이 승천하지 않으셨을지 걱정하시면서 자세한 경기 리뷰 기대하신다고. 네. 그다음에 팀덩컨 넘버 21님께서는 역시 르브론은 아름다운 조연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마지막에 점점점의 그 웃음 이제 그 지붕 두 개. 그 밑에 이제 스미스팡님이 가야님이 이 글을 보시면 조용히 울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네. 그렇죠. 근데 뭐 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은근히 쪼잔하게 답변했죠. 왜냐면 저는 또 이렇게 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다른 의견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팀덩컨 넘버 21님은 세나토니오 팬이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연이라고. 네. 서로 이런 디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뉴스 코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위클리 뉴스는 로즈의 무단 이탈 그 이후 소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지난주 뉴올리언스전에서 무단으로 경기에 불참을 했죠. 로즈가 가족일이라는 이유로 구단의 허락 없이 시카고로 가버리는 바람에 많은 비난과 그렇죠. 또 걱정을 네. 샀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뉴욕 구단이 벌금 외에는 별다른 징계는 없는 걸로 네. 예,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벌금이 약 20만 불. 그렇죠. 네. 와, 세더라고요. 한 2억 3천이지만 로즈 연봉에 비하면 100분의 1%. 그렇죠. 아니, 1% 미만이죠. 네. 약간. 로즈의 수익을 전체 따지고 보면 훨씬 적은 금액이죠. 네. 그래도 2억 와, 한 경기 빠졌다고. 한 개발 2억 내는데 2억 내는 또 뭐 자기가 뭐 버는 게 뭐.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당 이 친구를 분당으로 계산해 보면 구단에서 이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를 보러 온 어떻게 보면 팬들 팬들까지. 입장에서는 이 돈이 사실 저는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돈보다는 뭔가 다른 조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뉴욕이 지금 현재는 잘 어떻게 그러니까 묻히고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네. 모르겠어요. 그 데릭 로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뉴욕 닉스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팀이 지금 이 모양이어서 그렇죠. 지금 이 데릭 로즈를 뭔가를 더 추가 징계를 하기에 되게 분위기도 안 좋고 사실은 팀 성적도 지금 계속 14경기 중에서 12경기 정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데릭 로즈까지 빠지면 사실은 뭐 데릭 로즈 최근에 좋은 활약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빠지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접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했고 로즈는 뭐 다시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뭐 제프 허너스하고 관계도 좀 애매하다는 소리도 있고 근데 뭐 내년에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계약을 하는데 뉴욕에서 약간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감독과 관계 이렇게 엮이면서 이런 소리도 있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가족 일이다라고 있고 썰만 난무하고 결정은 뭐 확실한 뭐 답변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구단이요. 물론 예, 그쵸. 구단 입장에서는 뭐 돈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뭐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프로가 이제 이탈을 해서 무단 결근을 한 거잖아요. 무단 결근을 한 건데 팀 입장에서 그냥 뭐 그래 뭐 그냥 돈 내고 다음 기회에 다시 나와 이렇게 대처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니멈 2경기 3경기 이상으로도 서스펜션을 먹어야지 뭔가 뉴욕 구단 자체로서의 위상도 있을 거고 그쵸. 뭔가 다른 뭔가 리그 전체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 본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죠. 스타일링 이런 거 불분하고 너네 태도가 이런 거면은 구단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시그널을 보내줬으면 좋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선수가 이단 이탈을 했는데 그냥 나올 수 있네? 벌금만 내면 되네? 이런 케이스로 남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전 저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만큼 뉴욕이 지금 사정이 안 좋네요. 화장이 안 좋은 거죠. 제닝스 지금 초타 말았잖아요. 선발로 나오나 했는데 아이고 또 벤치네 이러면서 지금. 제닝스도 지금 FA로 풀린 상황인데. 제닉스도 그래서 인터뷰 한마디 했죠. 네. 자기가 지금 설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뒤에 경기들을 챙겨봤는데 네. 아 로즈가 제닝스보다 훨씬 잘하더라 근데. 훨씬 잘하죠. 잘하긴 진짜 잘하고. 잠깐만, 솔직히. 어따비 기름이에요. 왜 어따비겠어요? 안 돼요? 무단히 탈하는 놈인데 뭐. 네. 아 근데 저는 다행인 거 하나는 좀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로즈의 팬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원래 이제 돌았던 소문은 찌라시성인데 아들이 실종됐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구단 얘기 있지만 그거 말고 가정일 중에 뭐 그 와이프가 여자친구가 뭐 바람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일축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뭐 아까 주인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뭔가 그죠, 꼬여 개운치 있는 않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심각한 일들이나 뭐 그런 건 아니어서 뭐 그래도 우선은 징계는 저도 아쉽지만 네, 이제 일단 현지 뭐 언론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전문가들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의견 내는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제일 그래도 좀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뭐 아무리 뭐 심각한 건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 자체가 발달한 상황에서 문자만 하나라도 솔직히 단어 하나만은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그 프런트진 쪽에 뭔가 그렇죠. 집중을 했더라면은 정말 깔끔하게 그래도 나름 이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쵸. 네. 아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경쟁이 안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네. 전화에 꺼져 있고 어떻게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무단으로 안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농구를 그러니까 처음인 것 보면서 같아요, 이런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20년을 넘게 봤는데 그것도 롤 플레이어도 아니고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가 이렇게 무단 결근을 한 거는 뭐 지각한 놈들은 좀 있는데 그렇죠. 지각한 거는 네. 있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닿았다는 자체가 네. 뭐 근데 시카고 동료인 타지 깁스는 되게 그 로즈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사건에다 막 물어보고 이러면은 이제 다들 그냥 뭐 넘어가는데 잘못되긴 잘못됐으니까. 근데 타지 깁스는 갑자기 유독 그 친구는 워낙 되게 뛰어난 친구고 농구가 또 외적으로 했던 그를 한번 믿어봐달라는 식의 뉘앙스에 사정이 있었을 예. 것이다.
그렇게 딱히 얘기 안 한다면 뭔가는 있을 거다라는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런 정도의 언프로페셔널하진 않다라는 얘기는 하는 감사하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뭐 잘못은 완전 잘못을 했죠. 저는 이 진실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더더욱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 이거 아니 저는 근데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주변에 그 뉴 이어스 맞이해가지고 뉴욕 간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직관 갔는데 안 나와가지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무단이탈 얘기를 듣고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되게 네, 그러니까 당황하셨겠어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그치 1년에 한 번은 갔는데 뉴욕이라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 갔는데 그렇죠. 정말 뭐 사실 네. 어떤 이유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뭐 아 근데 요즘에 뉴욕 분위기 뭐 같습니다 진짜.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카멜로 얘기도 나오고 뭐 난리예요 요즘에. 요즘에 오늘도 졌지만 오늘 애틀란타전에서는 정말 저도 사실 오늘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봤는데 네. 어떻게 진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보니까 그냥 슈레더가 혼자 슈레더 하고 경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로즈가 뭔가 잘했거든요. 근데 로즈 잘했죠. 뭔가 끝내서 막 그 해설자도 what a lose 막 이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요즘에 뭔가 애매하고 아니 왜 필라델피아 경기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TJ 코너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똥심 먹어갖고 지금. 아니 그리고 그 전에 갑자기 물론 이거 이해하죠. 그 시간이 쫓겼지만 포르징기스 거의 뭐 그 옛날 거 있잖아요. 체주봉 엘리옵 이것처럼 황당하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그 걔가 넣어가지고 필라델피아 그 맥코넬 넣어서 와 제가 근데 요즘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죠. 그러니까 승리의 여신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어떤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하게 뭔가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구단이 또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뭐 확실한 조치를 하지 분기를 않으면서 먼저 붙죠. 오히려 뭔가 구단의 위상이 더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서 확실히 좀 잡아서 우리가 그래도 구단이다. 우리가 그래도 프런트 진이고 나름 이제 역사가 굉장히 있는 뉴욕 닉스다. 이런 거를 좀 심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제닝스가 에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쿠즈민스카스랑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겹치는 부분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서 이게 진짜 기강이 없구나. 팀의 리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03 드래프트 그 정말 하나의 최고의 별 중에 하나인데 멜로가 이런 와중에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본인도 이런 느낌이 아닌가. 나도 지금 섭섭해.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네. 필 잭슨의 뭐 그 맞죠 친구분이었나요? 그 굉장히 멜로를 비판하는 찰리 로슨이라는 네. 그 되게 그쵸. 유명한 컬러니스트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물론 안 쓰는 척은 하겠지만 멜로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모르겠어요. 멜로도 충분히 뭐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멜로는 지금 본인이 더 지금 막 난 뭐 이제 뭐 너무 섭섭하다 뭐 이런 걸 좀 드러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있잖아요. 네. 그 아쉽죠, 클리블랜드나 LA 클리퍼스만 가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네. 멜로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멜로 그 트레이드 제약 풀지 않았어요? 본인이 행사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아, 트레이브 거부권 행사하냐 안 그렇죠. 하는데 노 트레이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 조항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본인이 만약에 그걸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트레이드 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네. 뉴욕 진짜 지금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거부권에 대해서 나는 뭐 거부할 지금 크게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그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생각 안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조금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비친 것 같아요. 네. 참 아쉬운 뉴욕. 아쉽습니다. 올 시즌 기대를 좀 했는데. 최고의 빅마켓에서 근데 하지만 뭐 경기 내용 자체가 아주 쓰레기는 아닙니다. 경기를 보시면 그래도 뭐 버텨질 만큼 버텨지고 로즈가 몸이 꽤 많이 올라와서 로즈 돌파 엄청나던데 파괴력이 요즘에 있어요. 다시 네. 조금 돌아와서 저는 뭐 요즘에 로즈 보는 재미는 좀 쏠쏠한데 로즈는 잘하긴 잘해요. 확실히. 그리고 클러치 때도 뭐 사실은 멜로의 아이소 중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던 게 요즘에는 약간 로즈가 끌어가는 식의 그렇죠. 사쿼터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러면 더 좀 이상한 것 같아 분위기가. 로즈는 이런 무단한테 봐줬고 뉴욕이 멜로의 루머는 끊임없이 구단 안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그게 약간 되게 애매해. 멜로 허무할 것 같아. 허무하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구단의 문제는 너야. 막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약간 멜로도 멜로 나름대로 지금 섭섭하죠. 힘들고 포르징기스도 포르징기스 나름대로 지금 몸이 지금 부셔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노아도 지금 그 오늘인가요? 18리바운드 가까이 했는데 좀 아쉬워요. 좀 뭔가 네. 괜찮은데. 뉴욕은 뭔가 좀 반등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죠. 아직 시즌 이제 반 아직 안 됐으니까 뭐 남은 뭐 지켜보죠. 뭐.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3대3 바스켓볼 리그 빅3가 네. 나온다는 빅3. 소식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아이스 큐브. 네,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엔터테이너 겸 래퍼 겸 배우 겸 네, 다 하죠. 네, 세상에서 가장 불만이 많게 생기신 네. 미국의 비인가요? 비? 미국의 비? 비라기보다 약간 임창정? 뭐 창수? 막 이래. 확실한 건 비주얼 래퍼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비주얼은 아니죠. 네.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요번에 그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픈하면서 네. 앨런 아이버슨이나 기타 이제 많은 셀러브리티 분들이 이제 셀럽들이 참여를 하는데 네, 네. 이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진짜 농구의 팬들도 그렇고 좀 덜 팬들도 그렇겠지만 농구 시즌 끝나면 그 허무함도 있고 또 혹시 그 매 시즌마다 은퇴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 시즌에 못 보게 된 레전드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거는 그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한번 뭐 다른 행사를 하거나 경기를 한다거나 경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네. 어떤 취지고 또 이거에 대한 수익금을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좋은 행사니까 네. 네,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이스 큐브가 이 3대3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코비의 은퇴를 보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호비를 저도- 생뚱맞긴 하네 근데. 아니, 나도 근데 르브론 은퇴하고 뭐 해야겠어요. 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한국에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빅3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야 리그. 아이스큐브가 이거 만들 때 네. 그 되게 아이코닉한 사람을 뽑을 때 여러 전직 그 NBA 선수들이 참가하기로 예정돼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 중에서 키를 잡은 사람은 앨런 아이버슨이죠. 그렇죠. 크로스오버. 이제 이분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스큐브가 같은 브로로서 돈벌이 마련해 준 거죠. 그렇죠. 약간 이제 너 다시 농구해서 돈 벌자. 들어와서 아이버슨 불쌍해. 돈 벌자. 돈 벌게 해줄게 형이. 반 짰으니까 들어와서 좀 뛰어. 의구심이 들긴 하는 게 아이버스는 뭐 현역자도 연습 안 했는데 지금 은퇴한 지 몇 년 이미 명예시다 현역 따는 거 5년 이상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돌아와서 농구를 한다는 거는 지금 몸 상태가 지금 만신창일 그렇죠. 거예요. 네, 사진 그 표지 보니까 혼자 뚱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죠. 코치 겸 선수라고. 네, 그리고 거론되는 선수들도 지금 뭐 캐년 마틴, 뭐 라샤르 있었는데 다 지금 무릎이랑 아킬레스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냥 덩크를 볼 수 없는 거죠. 레이업만 미친 듯이 보는 건데. 캐년 마틴은 이빨로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캐년 마틴 하면 그 트레이드 마크 투핸드 덩크 있잖아요. 투핸드 덩크. 네, 골 림을 부숴버리는 듯한 그 덩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면 아까 전에 이제 백다운 얘기했는데 백다운만 무지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3대 3인데. 저희가 백다운을 캐년 마틴이 백다운하는 거 보려고 이거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앨런 아이버스 만약에 조금 관리해서 프랙티스를 해서 그 프랙티스를 해서 크로스오버를 보여준다거나 진짜 그렇죠. 막 스텝백이나 더블 스텝 보여준다고 하면 이건 좀 크로스오버는 뭐 워낙 이제 그 타고난 그게 있다 보니까 뭐 프랙티스 안 해도 되는데 그 외에 이제 크로스오버만 하는 거죠 이제. 네, 다른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크로스오버만. 예. 그냥 그럼 그 이제 아웃 오브 바운스 라인을 없애는 게 나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계속 하고. 캐년 마틴은 키드가 없으면 그 링만 잡고 있으면 돼요. 흉내만 내고. 왜냐면 라샤르스는 이제 키드 없으면 못해요 덩크. 네. 라샤르스는 이제 스팟업 슈터로 이제. 제가 또 한때 엄청 그 좋아했었어요. 아시잖아요. 예. 라샤드 르브론이 루이스는 좋아해서. 그냥 패스가 없어갖고 손만 이렇게 공 잡을 준비만 하고 있고 3대 3인데. 한때 정말 청년제볼 쩔었는데. 그 이제 은퇴했던 선수들을 모아서 이제 하게 되고 3대3 농구 대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베뉴 그러니까 수익 같은 경우는 우승팀이 30%를 갖게 되고 나머지 이제 7개 팀 총 8개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아마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팀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구단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걸 줄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나 혹은 선수들에게 또 적절한 이익 배분해주는 구조로 비시즌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는 게 포인트죠.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역시 아이스큐브가 판짜일 줄 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있더라고요. 네. 세부상은 올여름 6월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4경기씩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십 게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소는 매주 바뀌지만 그 하루에 4경기는 모두 같은 곳에 열려서 이제 팬들과 서비스 팬들과 네. 같이 어울리는 그런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비시즌에 이거나 보러 갈까봐. 그러니까요. 방식 같은 전 안 갈래요. 네.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 돈 아껴서 개막전 갈래요. 매일. 방식 같은 경우는 60점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를 하고 여기 경기 이제 막 4시간 걸리는 거 아닐까 이거? 그래서 4점 라인 도입했다고. 네, 4점 라인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오프 시즌에 이 빅3 소식이 얼마나 들릴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위클리 뉴스 소식은 04년도 MVP 전설 케빈 가넷이 LA 클리퍼스의 컨설턴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네. 뭐 코치도 아니고 이 컨설턴트라는 게 원래 있었나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되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게 뭐 디조던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그 정도면 컨설팅 받아야죠. 그죠. 근데 막 코치도 아닌데 원정 경기는 안 따라가고 구단의 일정엔 영향을 안 받으면서 본인이 약간 자유롭게 출근해서 그렇죠. 혼내는 역할을 하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예전에도 많이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 뭐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샘 카사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자마자 강 리버스가 너 좀 와서 좀 애들 좀 이제 좀 돌봐줘라. 진짜 돌봐주고 베이비시팅하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생각들 옛날에 조널도 막 가르쳐줬는데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었죠 예전에도. 예. 뭐 지금은 디조던 개인 가해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그렇지 뭐. 그리고 당리버스도 있고 지금 클리퍼스에 폴 피어스도 있어서 그쵸.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관계들에 이어서 역시 그냥 이런 거죠. 관시가 중요하네요. 관시. 그럼 이제 뭐 레이앨런, 뭐 라존 론도, 뭐 빅베이비 다 오겠네요. 이제 클리퍼스에서 다시 모여서 이제. 라존 론도가 혹시 그 현역 선수 맞나요? 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두 분 맞아요? 네. 난또 은퇴하신 줄 알고 요즘에. 안 아픈데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디조던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간에 울것 같아 약간. 그러다 되게 순박한데. 그리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소식 듣고 되게 반겨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는 저희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네. 위클리 저희 뭐 시즌 1 때부터 위클리 팀 뭐 이번 시즌에는 위클리 매치업이었죠. 저희가 이걸 통합해서 왓썹으로. 맞아. 이거 좀 궁금한 게 이거 제가 그냥 던진 건데 바로 채택이 됐네요. 네. 제가 그냥 솔직해서 무심결에 왔어 맞다 했는데 바로 채택이 돼서 지금 바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타이틀에게 많은 중요를 안 주는 거죠. 진짜 막 던진 게 바로 채택되는 예. 근데 이거 아세요? 와서 좋은 게 네. 그 옛날 버드와이저 한 거 중에서 네. 그 왓스업 시리즈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요?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의미 없이 네. 그냥 매주 있었던 일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아. 네. What's up? What's up? 이게 뭔지 알죠? 네. What's up? 이거 눈을 꼭 그렇게 뜨셔. 약간 흑인풍으로 얘기해줘야 되니까. 아니, What's up? 흑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나요? What up 이러지 않나요? 아니, What up?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워럽이 있는데 약간 그 광고에서는 광고에서 약간 눈 풀린 듯한 덕후들이 맥주 한잔 하면서 What's up? 이거 있거든요. 재현 전문 네. 기자님입니다. 약 먹은 것 같아요. 네. 배고파갖고. 저희가 준비한 왓썹 첫 번째는 역시 클리블랜드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매치업이었습니다. 네.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1대1로 네, 네, 균형을 맞췄습니다. 한 분 그 마이크 끄고. 아니 마이크 꺼셔도 돼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슬프네요. 네. 경기 환전평을 좀 가야님이 얘기해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제가 할까요? 저는 좀 뭐 다들 이제 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가면은 알카트레즈라는 감옥이 있거든요. 거기를 덜하게 나왔던. 덜하게 나왔던. 근데 덜하게란 영화를 보면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납치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를 이제 구하려고 인질을 구하려고 침투를 했는데 결국에 다 발각돼서 위에서 그 이제 그 납치를 주동했던 테러리스트 군인들이 학살을 시키거든요. 밑에 있는 미 해군들을 주인공 빼고 다 죽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딱 그 느낌 받았어요. 알카트레즈에 들어가서 우리 애들이 학살당했다. 네. 야, 이거 비유 괜찮은데? 괜찮나요? 제가 왜냐면 이거는 진짜 샌프란시스코 가본 이거 아마 사람이 누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하나 또 달랐던 거는 덜하게라는 영화에서는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오늘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없이 가루가 될 정도로 부셔져가지고 양민학살 당했죠. 네, 너무 좀 마음이 좀 학살의 표현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로 가루가 되도록 부셔져가지고 참 누구 하나 정말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역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경기인 만큼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리가 없었다. 뭐 제가 클리블랜드 팬 입장에서 그것도 있지만 경기 자체가 너무 원사이드 경기여가지고 뭐 골든 스테이트 팬들은 굉장히 좋으셨겠지만 반면에 경기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조금 그쵸. 아쉬웠던. 1차전과는 사뭇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에서의 어쨌든 팽팽한 긴장감은 비슷했지만 경기 결과나 끌어가는 전반적인 내용은 약간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경기를 라이브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경기를 평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이라이트만 보고 경기를 평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스탯만 보고 경기를 평가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스탯이 너무 소름 끼치게 일방적이라서 뭐 이긴 스탯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거의 지금 뭐
1위 팀이랑 꼴찌 팀이 한 거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스탯이랑 하이라이트랑 시사하는 방이 있거든요. 경기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름 끼치게 일방적일 때는 근데- 뻔히 보인다. 근데 제가 저도 전 경기는 못 보고 한 절반 정도는 봤는데 1쿼터부터 그냥 막 싸대더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조금 의미 있는 건 커리가 네. 약간 클리브랜드와의 경기에서 항상 그렇게 많은 과거에 자기가 강했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반면에 오늘 경기는 대단히 안정적인 리듬과 동시에 중요한 포인트에 자기가 짝짝 할 거 해주면서 듀란트의 공격력을 최대한 입맛 살릴 수 있게 DC해주는. 네. 저는 커리가 오늘 되게 돋보였습니다. 오히려 뭐 스테이지나 이런 것들은 뭐 듀란트나 뭐 드래먼드 그린 여러 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커리의 활약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골스 팬의 입장에서 봤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네. 커리가 오늘 11어시스트인가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파이널에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커리가 어시스트를 안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커리가 어시스트 하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는. 잠깐 내려놓으니까 막 그러니까. 드래몬드 그린도 막 물고 뜯고 일어나고 듀란트 인정. 음. 정말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농구는 잘한다 확실히.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탐슨이 비니까 얘가 난리나.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벤치에서 갑자기 막 개나 소나 난리 나고 걔나 손 아니야. 우리 팀인데 이거 골스팬들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올스타 지금 투표 2위 안에 네. 자자 파슐리아 갑자기 보곳을 빙의합니다. 난리 났어요 오늘 뭐. 아니 그냥 처참하지 않았나. 저는 라이브로 사실 전 컷들 다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골든 스테이트 잘했지만 클리브랜드의 외곽 수비는 오늘 정말 제가 역대 클리브랜드 경기 본 것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공을 쫓아다니는 수비수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공 도는 거를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두세 박자 이상 넣는 거고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정말로 턴오버도 많이 했지만 특히 제일 잘못했던 건 공을 너무 끌었고 그 상황에서 스페이싱 게임을 전혀 못했다는 거. 2대2 게임은 어느 순간에도 르브론 제임스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게임에서는 거의 못했고 파출리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서 역할을 잘했다기보다는 트리스탄 탐슨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잘 잡아냈어요. 약간 기름손의 느낌이 있는데 오늘 잘했어요. 그리고 네. 잘했고 그리고 제일 잘했던 사람은 개인적으로 똑같이 말했지만 듀란트였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에서는 커리만큼의 임팩트가 있고 수비에서는 드레이먼드 그린만큼 임팩트 있는 선수가 골스에 왔다. 그 모습이 네, 오늘 인정.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비 인정. 업그레이드가 팀이 한 단계 되더라고요. 각 공수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빙의해가지고 다 하니까 혼자. 그만큼 뭐 당연히 커리는 스페이시 게임 잘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도 르브론 제임스 얘기했지만 그 커리는 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투타임 MVP의 모습을 딱 보여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저는 역시 듀란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이거 달라였습니다. 이거 달라. 네. 인정. 적재적소에 그 노마크 3점을 잘 넣어주고 네. 퍼슬도 좋았고 전 개인적으로 리빙스턴도 괜찮았어요. 리빙스턴도 근데 그 둘은 진짜 작년 재작년 늘 좋았는데 올 시즌 하반기가 하락세가 있었어요. 네. 근데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래먼드 그린 다 왔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르브론과 충돌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막 약간 바디 체크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요. 그거 좀 위험해 보였었는데. 그렇죠. 불필요한 파울을 좀 해서 사실은 뭐 르브론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화가 나진 않았었는데 그거 한 이후에 좀 흉내내서 기분은 나빴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도 클리브랜드 애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완전 무너진 경기에서 멘탈이 나갈 만한데 별로 화를 덜 내더라고요. 제퍼슨도 그렇고. 저는 리차드 그래서 제퍼슨이 되게 멋있었어요. 딱 잘 이렇게 어차피 진 경기를 거기서 난장판 피고 싸웠으면 아마 더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해서 생각보다 르브론이 낙법을 잘하더라고요. 르브론은 별로 이렇게 안 다친 것 같아요. 네. 끝나고도 인터뷰했잖아요. I'm okay, I'm football player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난 괜찮아, 난 풋볼 선수라고. 근데 이제 그 경기를 해설했던 분이 이제 TNT의 마브 웨버터 크리스 웨버가 이제 웨버가 약간 해설했었는데 헛소리했죠. 그렇죠. 뭐 헛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90년대에 뛰었던 헛소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건데 레귤러 워낙 파울. 이제 피지컬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반 파울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 90년도나 80년도에 적용됐다면은 그렇게 불렸을 법한 좀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대의 농구를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팔이 그쪽 위까지 올라갔었어야 되며 그렇게 굳이 공과 상관없게 그렇게 바디 체킹을 했었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약간 이건 뭐 저는 요즘 시대라면 그러니까 물론 뭐 감론을박일 수 있지만
뭐 좀 정당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마지막에 플라핑을 쫓아했던 모습은 오히려 되게 훌륭한 경기력을 보였던 골든스테이트 예. 오라클 아레나의 품격에 약간 좀 뭐랄까요 오히려 약간 아쉬웠다. 아쉬움을 네. 주지 않았나 오히려 근데 그- 더 완벽한 승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파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호스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샤키로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웨버가 얘기한 건 레귤러 파울 맞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드하냐 좀 덜 하드하냐의 차이인 것 같고 샤키로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unnecessary한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강도가 세고 막 크로스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그런 불필요한 필요가 행동.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90점대는 그만큼 엄청나게 불필요한 하드 파울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양보했던 시절이니까.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게 딱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징계감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근데 진짜 뭐 르브론이나 듀란트가 맞대결을 뭐 많이 했는데 한 뭐 17번 18번 했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 듀란트가 더 돋보였던 적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둘이 승패만 따지면은 거의 뭐 르브론이 한 14번 정도 이기고 듀란트가 3번 정도밖에 못 이겼는데 오늘의 모습은 사실 듀란트가 보였던 가장 압도적인 모습 르브론에 비해서 네네. 이지 않았을까. 인정합니다. 예. 그 블락도 멋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중요한 장면을 생각하는 게 둘의 대결에서는 사실 듀란트는 늘 공격은 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늘 르브론을 절대 막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징성 있게 제대로 그 블락킹을 하더라고요. 르브론도 넘어지면서 물론 또 얘기하죠. 파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트래블링도 부르고 그리고 듀란트가 오늘 정말 골밑뿐만 아니라 뭐 골 그 외곽 수비도 엄청나게 잘하고 팔이 진짜 계속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팔이 길어? 근데 오늘 모습이라면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진짜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계인도 못 이겨 오늘이면 아무도 못 이겨요. 네. 커리가 정말 스팟업 슈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어쨌든 정말 노마크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쏘고 정말 포인트 가드 원래 사람들이 많이 3점슛 때문에 잊고 있지만 그 패스 센스와 그 스패싱을 보는 비전이 좋은 선수가 네.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진 듀란트 그리고 자기만큼 잘 쏘는 또 다른 3점 슈터와 함께 스페셜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여기서 서로 양보 진짜 해서 타협하면 야 이건 진짜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의 전반 끝났을 때 거의 80점 가까이 났으니까 네. 그렇죠. 공격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던. 그렇죠. 반면 클리블랜드는 어시스트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네, 좀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러브도 다쳐서 그렇죠. 러브는 몸 상태 안 좋고 뭐 사실 이거는 패배자가 늘 하는 핑계지만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르브론이 제일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르브론이 너무 보호가 심했고 본인도 제가 볼 때는 팀원들에 대한 신뢰가 본인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슛들이 안 들어가 주니까 막 션버트가 막 혼자 드리블하고 막 3점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절대 있지 않거든요. 클리블랜드 구조상. 근데 오늘은 막 터런누 감독도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특히나 제발 로얄티 좀 갖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커리가 1쿼터 때 둘 다 끝날 때 3점 슛으로 한 번씩 마무리 져줬잖아요. 네. 타이론로 감독 표정 보셨어요? 어쩌라는 거지? 뭐지 이거까지 들어가면 막 이런 표정. 오늘 그리고 카일 코바가 네. 공을 드리블하면서 혼자 이제 슛 막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풀업 점프를 많이 쏘더라고요. 나 카카오 왜 저런지 근데 모르겠던데. 저는 솔직히 그걸 좋게는 보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카일 코버는 존재감으로서 르브론에 어떻게 보면은 막 스페이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수인데 막 답답하니까 막 선수들이 안 되고 오늘 체닝 프라이는 거의 뭐 아무 존재감이 없었고 골텐딩 하나 했죠? 실린더 룰 어긴 거죠.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정규 시즌 경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한 경기씩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골든스테이트가 가진 강점들만 되게 굉장히 부각이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즌 초부터 좀 우려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걸 가려서 좀 안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결승에 붙어서 베스트 세븐으로 가면은 또 이제 이런 전략들이 서로 이제 맞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다시 더 이제 진면목을 볼 수 있겠죠. 팀들의. 네. 또 얼마나 벼르겠습니까? 네. 네. 이 두 팀이 이제 올 시즌 만날 일은 파이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게 되겠네요. 근데 클리브랜드가 최근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6경기에서 지금 50% 지금 승률을 보이는데 저는 지금 서부 팀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카이리 어빙과 그 케빈 러브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태 안 좋다는 거는 조만간 타이너루가 이제 레스트 신공을 이제 쫙 벌어질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는 거죠. 션버트가 주전 나올 때 난 코버가 포인트가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프코트 슛 쏘고. 불안합니다. 그 이 쿼터 끝낼 때 커리의 버저비터를 보면서 작년을 생각했던 아주 골스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그런 그렇죠.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파이널이 또 기대가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러브가 요즘에 최근에도 인터뷰하면서 클리브랜드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짚은 적이 있었죠. 러브가 네. 케빈 러브 부상이 좀 길건 아니었으면 길게는 안 되는 부상이었으면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서부 원정이라는 게 동부 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말미를 조금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예전에 뭐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장기간 레이스에서 혹독한 추위와 부상자의 속출과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좀 훌훌 털고 다음 주에 세난 만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데 네. 어쨌든 근데 뭐 네. 그렇습니다. 러브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러브가 지금 이제 등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미네소타 시절부터 조금씩 이제 예전부터. 항상 그렇죠. 있었던 그래서 좀 어떻게 불안해요. 보면 좀 고질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리하지 말고 좀 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클리브랜드는 불안해요. 6월까지 농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무리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카이리 어빙 4쿼터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2만 슈버트가 1000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벤치까지 더 살아나서 만약에 더 효율적인 농구를 한다면 체력 관리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거가 이제 벤치에 어쨌든 올해 이제 벤치가 좀 죽었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 보면서 아니구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근데 저는 몇 년째 사실 상대 팀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덜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정말 뎁스가 있었는데 뭐 오랜만에 얇아졌죠. 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달라의 솔직히 발이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죠. 이거달라가 효과적인 수비수로서의 최고봉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두려움은 조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벤치는 지금 작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네, 정도로 그렇죠. 많이 많이 떨어졌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빅포라고 해야 되나 이 선수들이 이제 건강하게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네. 듀란트는 센터를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팔이 좀 더 길어지면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워낙 강골이고 그렇죠. 몸싸움도 안 밀리더라고요. 아까 막 트리스탄 탐스에 막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NBA 리그에서 가장 완전체가 아닌가. 저는 가끔씩 그 소름 돋는 그 사진이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듀란트랑 커즈스가 같이 서 있는 건데 듀란트가 더 키가 큰 거죠. 이제. 그렇죠. 그걸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오늘 제일 웃겼던 네. 장면이 오늘 보니까 맥기랑 키가 똑같아요. 거의. 네. 맥기랑 둘이 서 진짜 있는데 키가 거의 똑같아요. 더 잘한 거죠 이제. 진정한 세븐푸터인 진짜, 거예요. 진짜. 세븐푸터가 네. 이렇게 3점 슛부터 날아다니고 풀업 3점을 하는 거죠. 네. 팔 길이가 한 6m 정도예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오프 시즌에부터 이제 뭐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듀란트의 어떤 이 재능은 정말 말도 안 돼. 역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득점력을 가진 선수가 아닌가. 오늘 네. 제일 꼴보기 싫었던 거는 맥기의 뒷머리. 네. 보셨나요? 통지머리? 정말 제가 그거 보고 네. 드레이먼드 그린 파울보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제 맥기도 잘했어요. 어쨌든 네. 이 재밌는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네. 결승에서 만나겠습니다. 결승에서 제발. 아직 못 보네요. 네. 네. 골든 스테이트와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지금 지금 보스턴도 잘하고 해서 긴장해야 돼요 지금. 뭐 이 지금 파이널 갈 지금 아직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준비한 왓썹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최근 상승세. 요즘 잘하죠. 엠비드 너무 좋아. 더 프로세스. 동부 13위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8경기에서 6승 2패. 오늘 미로키까지 잡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조엘 엠비드의 플레이오프 가겠다는 허언증에 요즘 상승세라면 뭐 그렇죠. 플레이오프도 사실은 현실감이 있는 게 아직 시즌 절반도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됐지만 6경기 차이 나거든요. 파리 시카고랑 오늘 저희 화요일 기점으로. 네. 그러니까 저부터 가능성이 있죠. 진짜 NBA는 모르겠어. 그리고 2017년 들어서 1패인가 2패인가 거의 안 졌을 거예요. 1패인가요? 네. 워싱턴한테 한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NBA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동부는 모르겠어요. 동부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NBA를 모르겠다고 하는 게 미네소타를 이렇게 예측했었었는데 그렇죠. 네. 미네소타는 어디 갔는데 그렇죠. 필라델피아는 올해는 쉴 거라고 했는데 1패도 조엘 엠비드 없을 때나 패했지. 사실 조엘 엠비드 있을 땐 다 이겼거든요. 사실. 야 이거 진짜 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엘 엠비드의 활약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어마어마하죠. 네. 솔직히 이렇게 스탯보다는 그 어떤 그런 그 친구, 그러니까 스탯이라 하면 그 현재 득점 뭐 리바운드보다 그 친구의 효율 그 부분에서 정말 뭐 그 호수님 어마어마하죠. 소름 끼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존재감
그게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이게 필라델피아 내에서 존재감이 아니라 정말 그 NBA에서 이제 올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네. 큰 잠재력까지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웬 떡이냐는 것이 사실이죠. 아 근데 정말 그 가야님 말씀 동의하는 게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고 있으면 구심점이 없었단 말이죠. 구심점이 없었어요. 근데 구심점이 제대로 하나 생겼죠. 팀원들이 믿고 쟤라면 믿고 의지할 때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팀이 뭔가 이제 하나가 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엔비드를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약간 젊은 애들끼리 서로 뭐 으쌰하면 시즌 초에 LA 레이커스 같은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완전한 그 센터 가운데 훌륭한 빅맨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막 날뛰어댕기니까 정말 저는 필라델피아 이런 말 할 줄 몰랐네요. 매력적인 팀이었다. 그렇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니 한 예로 작년에 제가 일리아서바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판타지 때 요즘 일리아서바도 잘해요. 일레스가 더더 머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희망적인 거는 벤 시몬스의 복귀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벤 시몬스. 그렇죠. 우리 주인장님이 판타지에서 데리고 있는 믿음의 농구를 계속 그렇죠. 갖고 있죠. 언제 돌아오나요? 1월 말인가요? 야후 스포츠 뉴스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5대5 연습 시작했고요. 네, 5대 연습했고 이번에 어쨌든 그 원정 경기도 이제 비행기까지 같이 타면서 감을 팀과의 어떤 그 호흡과 감을 마일리지 쌓고 있죠. 네. 하기 위해서 이제 원정길도 같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그 웜업 할 때 나와요. 요즘. 그리고 슈더라운드 나와요. 프랙티스도 이제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거긴 설이 없지만 저희 설 연휴가 끝나면 제 로스터에 딱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쉬었으면 좋겠는데 미래를 위해서. 엔비드처럼 한 2년. 그렇죠. 1년 정도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안 돼. 엔비드와 시몬스의 그 궁합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까봐야죠 뭐. 정말 모르는 거죠? 아니 왜냐면 진짜 모르겠는 게 벤 시몬스가 지금 뭘로 뛸지 그럼 뭐 1번으로 뛴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TJ 코네보다 낫겠죠. 근데 코네보다 낫겠죠. 근데 뭐 시몬스 턴오버 많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리딩을 얼마나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포인트 가드로 루키가 들어왔을 때 리그에서 얼마나 좋은 리딩 능력을 보인 사례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갓 조엘 엠비드로 뭉쳐진 이 팀에서 또 다른 슈퍼스타가 잠재성을 가지는 선수가 팀에 리딩한다는 게 오히려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들어요. 1번으로 뛴 거는 저도 좀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벤 시몬스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이제 라이트 버전의 르브론 제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도 사실 실제로 루키 시즌에 이제 포인트 가드로 처음에 시발했었는데 좀 많은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다시 스몰 포워드로 바꿔서 이제 뛰는 거였는데 벤 시몬스도 뭔가 좀 오히려 다른 포지션에서 리딩에 참여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져가면 게 훨씬 더 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번 선수들 중에 공격 부분에서 폭발적인 선수 그렇게 많은데 그 선수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루키가 그들도 이제 물론 그 상대로 득점도 해야 되지만 수비를 마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포지션에서 뛰면서 리딩에 참여하는 스타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네. 약간 니콜라스 바툼? 약간 네. 그 팀워커가 그렇죠. 옆에 있는데 어시스트가 네. 더 많고 그렇죠. 경기 리딩을 많이 하잖아요. 좀 그렇죠. 몸싸움이나 몸이 좀 더 좋은 바텀이 되는 게 네. 목표겠죠. 근데 슛이 없어요. 그 뭐지? 옛날 현주엽처럼. 네. 네? 깜짝이야. 우리 매직 히포. 매직 히포. 네, 경기 리딩 잘했거든요. 네. 매직 히포만 돼도 좋겠다.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 당연히 뭐 맞는 말씀이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둘이 창출할 수 있는 공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엔비드와 벤 시몬스 지금 사실 엔비드가 굳이 단점으로 꼽히자면 뭐 어이없는 턴오버들이 가끔 해요. 사실 많죠. 경기를 사실. 보면. 굉장히 많죠. 근데 벤 시몬스랑 저는 2대2 플레이 같은 거 창출하는 공간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을 이제 갖고 들어오는 1번보다는 저도 뭐 그건 좀 반대하지만 좀 볼 호그 자체를 벤 시몬스가 가져가면서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전 시간도 좀 보장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그림이 가장 보기 좋은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거 되게 아닌가. 일리 있네요. 왜냐하면 진짜 벤 시몬스가 그 사이즈와 그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좋은 코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전 필라델피아가 참 되게 부러운 게 사실 레이커스랑 지금 같이 지금 바닥에서 그렇죠. 수영하고 있는 그런 팀들인데
뭔가 레이커스보다 먼저 이제 뭔가 희망을 프랜차이즈의 빌딩 블락을 가져갔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러니까 엔비디를 보면서 뭐 이렇게 스탯이나 뭐 경기 자체도 그렇지만 코트 외적으로 뭔가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선수이기 아, 때문에 엔비디. 그쵸.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재미를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되게 부럽더라고요. 뭔가 그렇죠.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앨런 하기를. 아이버슨 이후로 처음으로. 뭔가 이제 전미적인 이제 어떻게 관심을 받죠. 관심을 받는 그런 스타를 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지금 올스타 투표 4위. 그렇죠. 아, 달리고 이거 있죠. 조엘 엠비드 요즘에 쇼맨십도 있어요. 그 WWE 스타죠. 트리플 H 그 물 뿌리기 하더라고요. 아, 그쵸. 예. 그래서 서로 뭐 춤도 많이 추고 뭐 예, 여러적인 뭐 이런저런 외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 있죠. 친구도 SNS 좋아하는 거 보니까 곧 미래가 나옵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이런 부류를. 네. 아,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웃긴 게 트리플 H랑 서로 이제 맞팔로를 한 거죠. 맞팔을 하고 이제 약간 하고 나니까 트리플 H 반응이 너무 웃긴 게 처음 치고는 물 뿌리기 정도와 그 물을 머금은 그 뿌리는 그 분사성이 밸런스 있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조엘 엠비드를 올스타로. 그렇죠. 야 이거 SNS 활동 활발하더라고 조엘 엠비드. 트리플 H가 또 가야지 또 여기서 숟가락 얹고. 오랜만에. 엔비디가 2년 동안 SNS만 해가지고. 그렇죠. 집에서 덕구처럼. 아니 근데 확실히 스타성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적어도 이 정도면 내년에는 적어도 가지 않을까. 올해도 갈 가능성이 있고. 아 올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동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발 이 엔비디의 무릎이 오랫동안 버텨주길. 버텨주길. 왜냐면은 참 이렇게 엔비디처럼 총망받던 센터가 무릎 때문에 참 커리어 초반에 그 커리어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 그렇죠? 오든. 이제 물론 이제 클리블랜드 팬으로서 이제 지드로나스 미국 가서 생각하실 그쵸, 텐데 네. 왜냐면은 지맨만 하더라도 루키 시즌 때 막 베이비 샤크라고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잠재라고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 때문에 4년을 통째로 날렸어요. 그것도 이제 한창 20대 초반 나이 때. 그래서 그런 것만 제발하지 않았어요. 하필 오늘 그 얘기 하셔야겠어요. 오늘 이렇게 왜냐면 제가 지맨을 굉장히 그 높게 저도 좋아했죠. 평가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진짜. 대단한 선수라 생각을 해서. 지금 가야님 가슴에서 검이 거의 다 뽑혔습니다. 현재와 과거까지 다 망쳐주고 있어요. 도깨비가 이제 메리우스 가루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게. 근데 조엘 엠비드 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이슈가 많았던 프론트 코트는 그냥 정리된 것 같아요. 네, 그냥 노엘도 궁극적으로 약간 이제 엠비드를 응원하고 자기 팀 분위기 최근에 좋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터뷰. 과거에 복귀했을 때 경기 시간 없을 때는 나는 뛸 자격이 3번 뛸 자격에 있는 자기 선수는 아니다라는 막 센 발언을 했던 때와는 다르게 좀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거에 막 상승하고 싶다 막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면서 긍정적인 게 생기고 자이로 카포도 사실은 그냥 이제 뭐 알아서 정리된 거죠. 그냥 알아서 정리됐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엘은 LA 레이커스에 간다는 소리가. 그거는 뭐 아직 그냥 떠도는 루머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레이커스 온다면 정말 완벽한 피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예. 지난주에 호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아닌가? 제가 그 아니 누가 막 그 질문을 했어 저한테 이게 어울리는 그거냐. 제가 단톡방에 그 저희 단톡 말고 팟캐스트 단톡방 또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올렸죠. 이거.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나서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조합이죠. 그렇죠. 아, 근데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노엘 버릴까요? 저는 오카포 버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카포가- 버리는 걸 떠나서 이번 시즌에 벌써 이제 그 노엘이 이제 그 자유계약에서 풀리는 이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RFA 그것 때문에 다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우선 제일 먼저 물망이 떠오르는 건 노엘이잖아요. 가능성이 예, 그렇죠. 있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 오카포랑 이제 러셀을 놓고 레이커스가 이제 드래프트를 했을 때 누구를 뽑아냐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오카포는 많은 레이커스 팬들이 반대를 했던 이유가 이제 줄리어스 랜들과의 어떤 공간이 겹치기 때문에 반대를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노엘은 뭔가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임팩트나 이런 걸 스타일 감안했을 때는 그 랜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조합이기 때문에 예 제발 왔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근데 아주 좋은 대박, 지적인 예. 게 저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못 놓는 이유가 식서스가 지금 이만큼 하는 게 극강의 공격력이 아니라 되게 보기 좋게 수비력을 기반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예를 버리겠느냐 이 분위기에서 많이 그 뭐 림프로텍 눈에 떨어지고 온볼 성향이 되게 강한 자이로카포보다는 노엘의 조각을 스타스도 지금 엔비디 옆에 두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직 엔비드보다는 노엘이 수비면에서 한 수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솔직히 엔비드가 물론 최고의 스타로 이제 클 잠재력이 있지만 노엘에 대해서 필라델피아는 저는 분명히 입장을 좀 취했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노엘은 뭐 노엘이지만 오카포는 확실히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카포는 정리될 그거는 것 확실한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조엘 엠비드 그냥 잠깐 스탯을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저희 이 선수가 지금 출전 시간이 대단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매튜 델라바도가 비슷할 거예요. 한때 어빙 다쳤을 때 매튜 델라바도가. 네. 이거를 좀 소름 돋는 게 이거를 약간 제가 소름이라는 단어 쓸지 몰랐네요 내가. 어쨌든 근데 이거를
그 한 36분 네, 환산하는 환산을 거겠죠. 하면은 거의 옛날에 그 필라델피아의 전설이죠. 챔벌린이랑 거의 비슷해 루키 시즌이랑. 네. 지금 뭐 챔벌린 같은 경우에는 한 36분 뛴다고 환산하면 29점인데 네. 조림이 28득점 정도고. 뭐 줄이 좀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래도 주목해야 될 거는 체인벌의 루키 시즌 평균 출전 시간이 46.4분이었죠. 네. 이 정도면 혹사 아니에요? 혹사? 그렇죠. 이제 그것도 컨버스 고무신 신고. 물 마시는 시간 빼고 다 뛴 거죠. 이제. 이렇게 언더독 필라델피아가 상승세를 타면서 NBA가 더 재밌게 보이죠. 아 그건 인정이요 인정. 네. 아. 그런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요 얘기 끝나기 전에 우리 그벤 시몬스 1번 픽인 벤 시몬스는 돌아오는데 네. 예전 1번 픽은 앤서니 베넷은 터키로 간다. 이게 갑자기 연관지으려고 하는 했는데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런 선수들 슬픈 소식. 많죠. 그레고든도 중국 갔다 은퇴했죠. 그렇죠. 앤서니 베넷이 클리블랜드가 그쵸, 선택했던 일픽으로, 선수죠. 네. 그때 당시에 그 드래프트가 누구 있었죠? 그 아래 누가 있었는데 앤서니 베넷 뽑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여러 가지 10가지 중에 이게 하나인데 인생에서 뭐 많았죠. 뭐 올라디포도 있었고. 올라디포. 뎁스가 뭐- 최악의 드래프트 중 하나였죠.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때 만약에 우리가 빅맨으로만 봤을 때는 안테토쿤보도 있었고 뭐 야. 고베어 뭐 널런스 노엘 뭐 야, 아니면 슛이 부족한 맥컬럼 야, 아니면 그 포인트 가드 슈레더 야, 지금 이 선수 중에 아무나 하면 클리브랜드에 있는 건 소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면 고베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와. 저는 아직도 그게 환청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 빌리 시몬스가 그 이제 그 픽이 됐을 때 그렇죠. 네. 우와 그게 아직도 지금 몇 년째 메아리처럼 이렇게 맘들고 있어서 네. 앤서니 베넷이 드래프트 됐을 때 그렇죠. 네. 그 순간에 예. 기겁을 한 거죠. 네. 온몸에 소름이. 결국에는 페네르바체 터키. 터키 리그로. 네. 페네르 마체. 누적 득점 한 10득점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올로보칸디 뭐 콰미 브라운 등 저희가 뭐 역대 최악의 1번 픽으로 뽑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이상입니다 이 선수는. 예. 그러니까 그 그레고드는 부상으로 뭐 좀 불운했다고 네. 보고 올라와칸디나 사실은 콰미 브라운은 사실 재능은 괜찮았는데 뭐랄까 1픽으로는 좀 너무 심했다. 근데 앤서니 베넷은 정확하게 트위너 사이즈가 NBA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를 보면은 예를 들어 197, 8 정도 되는 분들이 뭐 포워드 이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 이분의 대학 무대랑 NBA 리그는 이 정도 격차가 난다. 사이즈도.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다 슛이 빵프로입니다. 아무리 뭐 키가 3m고 4m고 공을 넣어야지 바구니에. 빵프로야. 뭐 사실 콰미 브라운도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 오 리스펙트 되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콰미 브라운 좀 이해가 공을 되는데. 잡는 순간 흘리면서 그렇죠. 이제 손에 그 다한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손에 기름이 그렇죠. 나오는 아니, 네. 솔에서 석유가 나온다. 석이 나오는 기적을 향하면서 공을 흘리고 다니죠. 이걸로 가야님은 완전히 가루가 되셨습니다. 가루 방송이죠. 가야인 파운딩 방송. 진짜 제 미래 빼고 모든 걸 까셨네요. 지금. 오늘 이렇게 까이나 내거는. 힘드네. 아 재밌네요. 왓썹으로 바꾸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저희가 준비한 왓썹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자유주제는 NBA 글로벌 게임에 네. 대해서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네. NBA 글로벌 게임의 역사 같은 거를 좀 재밌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NBA 글로벌 게임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NBA 팀이 경기를 갖는 것을 얘기하고요. 네. 그 전에는 뭐 NBA 차이나 게임, NBA 유럽 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는데 네, 그렇죠. 이거를 2013년도부터 해외 투어를 통틀어서 NBA 글로벌 게임이라고 네. 통일을 했다고. 공식화한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제일 부러운 지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쵸. 우리나라가 이걸 정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제일 아쉽습니다. 저희 네. 우리나라에는 온 적이 없잖아요. 없죠. 한 번도 네, 없잖아요. 네. 네. 뭐 예전에 뭐 국가대표팀 경기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온 적은 네, 있죠. 그렇죠. 몇번 왔죠. 2006년에 네, 제가 네. 직관 갔었던 WBC였죠. 네. 저 광동제약에서 그때 저랑- 스폰서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 아니 왜 그러냐면 그 광동제약에 높으신 분이 관심이 많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데려와봐 한번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우리 하나 두 경기를 했었죠. 리투아니아랑 그때는 2006 드림팀 때 아. 저랑 그때 그 주인장님이 네. 그때 우리 그 휘문고에서. 휘문고등학교 그 르브론 제임스 왔을 때 그때 뭐 크리스 폴, 조 존슨 막 왔는데 그때 같이 갔었죠.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눈앞에서 저는 그 당시에 뭐 르브론 뭐 이러는데
진짜 눈앞에서 그 세 명을 봤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소름이죠, 진짜. 제일 소름이었던 거는 저는 그때도 지금보다 더 심한 팬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일찍 갔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장님 저한테 자리 좀 맡아달라요. 어떻게 이런 비양심적인 인간이 있을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자리를 맡아놨고 맡아줬어. 저는 르브론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르브론 늦게 와서 와, 내가 솔직히 제가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전화로 르브론 왔어? 왔어? 아 왔어? 올라갈게. 나 자리 하나 맡아줘?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내가 근데 내 자리 좀 앞에 맡아줘. 경로했는데 내가 그때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열받은 그리고 게. 맨 앞에 자리 잡아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하나- 끝나고 그래요? 말도 없이 서로 집에 가버렸잖아.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랬을 거야. 제가 왜 저러나 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그때 섭섭해갖고 아니 어떻게 르브론에도 자리를 맡아들 새벽같이 일어나지 이 사람아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나 근데 르브론보다 늦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 재밌네요. 저희 이제 글로벌 게임에 대해서 좀 네. 역사를 짚어보자면 트렌드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NBA 팀과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프로 팀과 익스비션 비치라고 하죠. 네. 매치라고 시범 하죠. 경기죠. 네, 시범 경기를 펼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NBA 팀의 NBA 리그의 정규 시즌과 프리 시즌이 해외에서 열리는 네.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해외 팀들과 NBA 팀이 가장 처음으로 경기를 펼친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여기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하면 78년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2000년대 이후에 저는 된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왜냐면 잘 몰랐었어요 이 분야를. 근데 네네. 보니까 78년에 워싱턴이랑 이게 이스라엘 팀이죠. 네, 그죠? 마카비 텔 마카비- 아비브. 네. 네, 마카비 텔 아비브. 나름 되게 이스라엘 엄청난 명문팀이죠. 그게 돈 많은 구단 아닌가요? 그쵸, 엄청나게. 돈 엄청 많고 예전에 또 클리블랜드 또 해야 되는데 앤서니 파커 기억나시죠? 알죠. 네. 앤서니 파커가 이스라엘 리그를 평정하고 이제 클리블랜드 왔었죠. 나름 이제 클리블랜드 소소한 활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걔는 누나보다 못해요. 평균 한 10득점하고 근데 잘하긴 했어요. 앤서니 파커가 텔아비브 마카비 텔아비브의 레전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클리블랜드 합류했죠. 네. 정말 오늘 야 파운딩 가루를 제대로다. 다시 모으고 있죠. 이렇게 손으로 쓸어 모아서 또 이제 확인 사각에 올려서 이제 불로 지지려고 이제. 다지는 거죠? 근데 이거 여담인데 그때 클리블랜드 1기라고 하는 르브론 그때 감독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잖아요. 오늘 골스의 스티브 커 옆에 있는데 진짜 얄밉더라. 거기 앞에 옆에 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막 서건서건 되는데 얄밉더라고. NBA 팀이 해외에서 네. 경기를 가진 공식적인 첫 시범 경기가 네. 바로 워싱턴과 메카비 텔 아비브 네. 78년도. 이때 워싱턴은 워싱턴 블렛이었죠. 네, 워싱턴 블렛 시절. 그리고 70년대 하면 또 이제 NBA가 이제 온갖 범죄와 이제 마약과 이제 그런 것들 찌들어 있는 그렇습니다. 시기였는데 네. 네. 또 이제 특이하게 또 글로벌 경기를 또 그때 한번 시도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후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필리핀 이쪽이 워낙 농구의 인기가 되게 높은 아시아 국가로도 이제 워싱턴은 그 다음에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들만 좀 간추려서 얘기를 네. 해보자면 1988년도에 이때가 이제 냉전 체제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네.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국가대표팀과 3연전을 펼친 NBA 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퀴즈예요? 퀴즈입니다. 한 팀씩 아 요즘에 자유주제 때 언제나 하나씩 퀴즈를 갖고 오죠. 88년도요. 88년도. 잠깐만 서울올림픽인데 88년이면은 빨리 아무 팀이나. NBA 팀과 이제 그 러시아 러시아 연방, 국대가 소련. 예. 이게 그러면은- 이제 포틀랜드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저분은 사보니스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 시카고 불스인가요? 아닙니다. 주인장님? 저는 뭐 LA 레이커스죠. 아닙니다. 애틀란타가. 아 그래요? 이거 왜요? 아니 애틀란타는 왜 가? 애틀란타가 소련과 대결한 첫 NBA 팀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도미닉 윌킨스 그렇죠. 인가요? 도미닉 윈슨랑 이제 네. 프랑스 있었죠. 누가 벅시가 아니라 그 누구죠? 그분 닥리버스. 스퍼드웨어? 네, 닥리버스. 스퍼즈에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상 해외 팀과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NBA 팀은 어딜까요? 저는 LA 레이커스요. 땡입니다. 어때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중국을 엄청 갔는데 코비가. 그러니까 아니 아는 팀이 레이커스밖에 없어요. 아니 레이커스래. 되게 의외의 팀입니다. 의외 팀이요? 네. 의외 팀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면 미네소타? 샬럿? 샌안토니오? 아닙니다. 잠깐만요. 저 하나만. 아닙니다. 댈러스. 아닙니다.
피닉스더라고요. 피닉스.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피닉스가 가장 많은 원정 경기를 아, 해외 그래서 원정을 이번 주 또 펼쳤다고. 지난주에 또 갔잖아. 그렇죠. 그렇죠. 데빈 엄청난 부커. 명경기를 넘겼죠. 네. 네. 그렇죠. 데빈 부커 멕시코 폭격. 맞습니다. 사낭 폭격. 그 아이가 볼이 빨개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볼빨간 사춘기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정말 기복이 너무너무 심하죠. 너무 그렇죠. 심한데 가끔씩 터지는 거 보여주면 이 선수의 정말 그 포텐셜이 만약에 극단으로 터지면은 그리고 기복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은 얼마나 대단한 선수가 될지. 맞습니다. 아, 예, 데빈 부커 득점 머신인 진짜 것 같아요. 카와이로드와 비슷한 맞짱을 떴다라고도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아 진짜 좋았어요. 네. 저는 그 경기를 사실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눈빛은 느낌 데미안 릴라드의 그것과 그런 느낌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킬러 인스팅트의 그쵸.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물론 기복은 심하죠. 근데 돌파 이런 게 과감한 게 아주 간결하고 슛도 뭐 과감하고 맞습니다. 39점을 연속 2경기 영상 뒀죠. 네, 그렇죠. 아, 근데 대단했죠. 부커 너무 좋은 게 그 얼굴에 그 매너에 그렇죠. 그 승부욕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부욕만 있고 싸가지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냥 얼굴만 착하거나 이런 건 싫은데 음. 얼굴도 괜찮고 눈빛도 좋고 매너도 좋은데 승부욕까지. 귀여운 얼굴이죠. 그렇죠. 네. 약간 베이비 페이스. 교회 성가대 약간 매튜 오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내면은 릴라드야. 내면은 완전히 그쵸. 엄청난 킬러 인스팅트가 있는. 그래서 더 매력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후 NBA에서는 이 프리시즌 게임을 해외에서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1991년도에 바하마에서 공식적인 첫 해외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1990년도에 도쿄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가졌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너무 슬픈 거죠. 일본, 중국, 필리핀 이렇게 아시아의 시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와서 이런 것들을 돈이 되잖아요. 선진국들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 없죠. 그렇죠. 그게 네. 아쉬운 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프리시즌 경기는 한 적이 있는데 정규 시즌 경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유럽에서는 프리시즌 경기가 런던에서 먼저 열렸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규 시즌 경기도 런던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그렇죠. 지난주에 덴버와 인디애나가 그렇죠. 네, 네. 경기를 가졌고 너무 일방적으로 끝나서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네. 네. 덴버가 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인디애나가 맥을 하나도 못 쓰면서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이제 발라버렸죠. 네. 이 NBA 입장에서 사실은 아시아 시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유럽 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 워낙 좋은 선수들도 많고 유럽이 선수들의 어떤 질에 비해서는 인기가 좀 덜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런던이든지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나 프랑스, 뭐 독일, 러시아, 스페인, 터키, 유럽 쪽으로는 이렇게 그렇죠. 경기가 펼쳐졌고 브라질에서도 시범 경기가 2013년도부터는 펼쳐졌고 네. 그다음에 필리핀에서도 프리시즌 경기가 펼치고 있습니다. 부럽다 진짜. 2013년도부터는 한 시즌에 2번의 정규 시즌 경기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런던하고 멕시코 시티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그 피닉스 부커가 나른 경기도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던 네, 경기였죠. 그리고 인디애나랑 덴버 경기가 런던에서 했죠. 런던이었고. 네. 자, 이렇게 NBA가 글로벌화하려는 많은 움직임 이런 거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NBA 인기가 세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오프시즌 때 선수들이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스폰서를 가지고 사실은 그 전 세계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많이 가는 아시아 중에 하나 이제 샹하이 중국의 네. 상해인데 저는 이런 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이키나 뭐 NBA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겠지만 일단 어쨌든 선수들을 방문했을 때 그 인기 척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 좋은 선수들이 최근에도 막 조널도 오고 막 왔었는데 좀 막 아쉬웠어요 사실은. 로페즈도 왔었고 했는데 물론 그거는 인기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농구의 인기를 반영했을 때는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상하이는 막 사실은 선수들이 오면 막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하이는 좋은 NBA를 개최할 수 있는 오버시 중에서는 좋은 어떤 요충지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사실 조너 왔을 때 제 뭐 아는 지인분들 사인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무방비 경험도 없고 거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물론 그게 사실은 인기를 억지로 뭐 얘기했지만 그런 게 어렵지만 조금 말씀하신 게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비가 이제 최전성기의 시즌을 보낸 다음에 그 오프 시즌에 이제 한국 와서 잠실체육관에서 이제 그 클리닉을 학생들 대로 클리닉을 네네네.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한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농구 우셨나요?
갑자기 코가 나와서 네, 제대로 이제 오늘 그쵸. 제대로 턴오버를 네. 했죠. 오늘 룰사람은 난데. 아 그 근데 장면을 진짜, 보면서 만약에 저게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어떤 필리핀이나 중국처럼 농구 인기가 지대히 높은 그런 나라 했다면 어떤 장면이 나왔을까? 중국은 경기장 앞에서 울고 난리가 났을 거야. 중국은 아마. 컵이 동상이 있어요. 그런 그런 거에 참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농구 인기가 다시 잘 살아날 수는 없지만 많이 없는 상황이지만 참 부럽죠.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이렇게 농구에 대한 인기가 높은 데들은 사실은 다들 컨택이 됐던 그게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의 브랜드 스폰서십이 됐던 NBA가 직접 됐던 그런 게 일어나는데 제가 출장을 가봐도 호텔 가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호텔 가면 NBA 경기 항상 해줘요. 그렇죠. 항상 그냥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뭐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스포티비가 고맙게도 이제 조금씩 해주고 있지는 하지만 최근에 많이 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저희도 그런 거 일조해서 좋은 현상이죠, 그래도 네. 최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에서 사실은 뭐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뭐 물론 이제 KBL 이제 투자도 많이 좀 하고 이상한 돈 딴 데 쓰지 말고 아시죠? 네, 말 사고 뭐 이러지 말고 제발 좀 NBA 스타 초청 경기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해서 좀 섭섭한 게 네, 그래서 좋겠어요. 보세요. 그 NBA 지금 공식 스폰서십 MVP 상 이름 뭐예요? 기아 기아죠. 그렇죠. 아니에요? 기아. 그렇죠. 거의 모바일 공식 스폰서 누구예요? 삼성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좀 한 번 데리고 와도 우리나라는 말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농구를 좀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시켜줬던 그 이제 NBA 간판 TV쇼 네. 인사이드 NBA만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넘도록 현대 아니면 기아차가 지금 스폰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만큼 이제 뭔가 역으로 좀 한국으로 이게 좀 들어와서 뭔가 한국 팬들이 좀 이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NBA에 되게 공식 스폰서십이 한국 기업이 정말 많아요. 그 중국의 프리시즌 경기가 처음 열린 게 야오밍이 드래프트된 이후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 전에도 뭐 물론 인기가 많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계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걸 보면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막 상상을 하잖아요. 한국 선수가 혹시라도 NBA 가면은 허재가 어떨까? 아닌 허재가 아닌 막 이상. 이런 상상을 하는데 글쎄요. 하승진 미래 선수 갑자기 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하승진 선수 폭풍 이동했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이제 그런 지대한 인기가 있으려면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진출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은 그 중국 이제 차이니즈 USD 같은데 중국어로 이렇게 써있는 유니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구단에서 이제 어떤 중국어로 써있는 유니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말 썼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냐고. 골스, 그렇죠. 간지가 나는 것 같은데. 불 이렇게 뒤에다가 로즈 이렇게 쓰면 그렇죠. 안테토 쿤보 이렇게 이제 그거는 좀 릅 이렇게 예. 좋네요. 네. 그리고 NBA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기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쵸. 예, 이게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라이벌 팀이라고 생각하는 골스의 커리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언더아머 시장 우리나라에서 크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커리 한번 오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한번 와주시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언더아머 똑같은 거예요. 언더아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효성이 하고 있고 언더아머 코리아가 그렇죠. 안 들어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무슨 블라블라 코리아가 들어온다는 건 이 시장을 이제 확실하게 그렇죠. 보고 브런치를 낸다는 건데 사실은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데는 언더아머 직접적으로 뭐 가는데 사실은 언더아머는 아직도 우리는 수입을 그렇죠. 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이 시장의 농구나 이런 쪽의 시장이 너무나 크지 않아서. 이 스포츠 시장 자체가 저희 나라가 작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작고 FTA 옛날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스포츠 마케팅이나 어떤 에이전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아직은 미비해서. 네. 저희가 그런 인기가 올라가는데 조금이나마 그렇죠.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NBA를 많이 알면 그렇습니다. 좋겠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방송 커리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커리가 너무 멋있어서 그렇죠. 커리 키드가 아닌가 제가. 네? 거리 키드. 네, 커리키즈라뇨. 네. 네 그렇습니다. NBA 글로벌 게임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는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제가 선정한 넥스트 매치업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연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클리브랜드를 만나고 그 다음 경기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그렇죠. 그 다음 경기가 휴스턴입니다.
이게 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힘으로 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세 경기를 앞두고 그렇죠. 있었는데 클리블랜드는 잘 넘어갔단 말이죠. 쉽게 네. 사건이 지려밟고 지려밟고 갈 수 없었어. 가졌죠. 지려밟고 가졌고. 그러나 네, 심리를 못 간다는 거.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와신 상담에서. 아리랑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휴스턴 그다음에 골스 이 커리와 웨스트브룩 그다음에 제임스 하든이 그 서부에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올스타. 예. 네, 올스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뭐 그냥 네. 이거는 하나죠. 웨스트브룩과 듀란트 만나서 다시 인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웨스트브룩의 또 그 빡침으로 인한 경기를 망쳐버린 게 나올 거냐? 좀 조절할 거냐? 뭐 여기에 관점 안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스티븐 암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 그 뇌진탕 프로토콜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네. 만약에 경기를 못 나오게 되면은 원사이드들 할 일 또, 없죠. 가능성이 더 아니 있지 그 않을까. 커즌스가 좀 심했어요. 저 커즌스가 네. 완전히 그냥 이렇게 같이 뭐 박스를 하다가 팔을 뺀 다음에 그냥 아예 밀쳐갖고 거의 머리가 그냥 진짜 쿵 소리 날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못 일어나서 막 약간 좀 어지럼증. 네, 어지럼증 호소했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아서. OKC는 사실 뭐 재능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골든 스테이트급은 아닌 것 같고 그 골든 스테이트와 이제 휴스턴 경기가 이제 다음 경기 하셨는데 이 경기가 저는 진짜 진정 공격농구의 진정한 그렇죠. 150대 148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둘이 앞에서 300점 정도 나옵니다. 네. 네. 와. 올스타전 정도. 별똥별 쇼죠. 그렇죠. 그냥 막 쏴요. 진정한 이제 그냥 창과 창의 그렇죠. 대결이죠. 그냥 밖에서 서 있을 것 같아 다들. 그 백코트 안 하고 그냥 너 일단 넣어봐 이러면서. 올스타전 같이 쏘는 거죠. 네. 기대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올 시즌에 가장 기대하는 경기는 그 골스가 OKC 홈에 가는 경기 그렇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2월 11일에 있다고 네. 합니다. 제 생일 다음 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미리. 네. 아 진짜 그러면은 어떤 반응일지 그 한 홈 달 뒤네. 팬들이 한 달 뒤. 그러니까요. 한 달 뒤. 참 기대가 되는. 근데 저는 뭐 늘 슈퍼스타들 중에 이제 이적한 선수들은 이제 그 어떻게 홈 경기를 돌아갔을 때 예전 홈으로 친정 경기라고 그러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또. 네,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대표적인 네, 사례죠. 르브론이 좀 그랬지만 근데 좀 전 그런 점도 뭐 로즈도 잘했고 그때 네. 뭐 로즈는 사실 트레이드 돼서 그런 거지만 네. 어쨌든 좀 뭐 기대가 되고. 저 농구를 오래 봤는 나름 이제 오랫동안 봤는데 그 해설하시는 분들의 마이크를 통해서 팬들의 야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해설이 안 들리는 경기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그때 진짜. 클리브랜드 르브론이 이제 마이애미로 간 다음에 처음 돌아왔을 때. 근데 현지에서는 예를 들면 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랑 그 골스 얘기하면서 네. 방금 자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더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팬들이 보낼 수 있는 야유의 데시벨이 르브론이로 가장 최고가 될 거다. 르브론 이후로. 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르브론보다 더 큰 소리를 들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르브론은 당시에 이제 그 뭐 야유를 물론 받았지만 사실 극복을 했고 듀란트는 지금 더 극복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걱정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이 두 경기 눈여겨 보시면 정말 좀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와 파출리아의 대결도 네. 남들 쏘는데 안에서 둘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누가 리바운드 하나 아 가야님 이제 감 돌아왔네. 아, 벌써 웰컴백이네요. 끝났어. 벌써 네. 끝났어. 아까 버벅대는데. 아. 그에게 필요한 시간은 2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사라진 2시간. 아 오늘 진짜 내용이 안 좋네요. 제 입장에서는 슬프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랜만에 가야님까지 모여서 4명이서 같이 하니까 네.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확실히 내면도 좋네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이제 안 빠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빈자리를 못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와보니까 좀 괜찮네. 해주시니까 또 이제 네, 엄청난 또 시너지가. 괜찮네. 네. 아, 정지 풀어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하길 제발. 아 그럼요. 좋습니다. 아주 당연히 해야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